안녕하세요. 책 나르샤의 소리 날개 미아입니다. 9번째로 읽어드릴 책은 우리는 서로를 모르고 입니다. 지은이는 오수영, 발행은 2021년입니다. 책과 함께 날아오를 준비 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시작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첫눈에 반하는 순간은 정말이지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의 마음마저도 녹아내리게 한다. 하루는 단골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려 줄을 서 있었는데 이미 주문을 마치고 자신의 음료를 기다리고 있는 한 남자 대학생이 눈에 들어왔다. 수수한 옷차림에 커다란 가방을 메고 있는 걸 보니 카페에서 공부를 하려는 듯했다. 그런데 유독 나의 이목을 끈 건 다른 사람들은 모두 핸드폰을 바라보며 자신이 주문한 커피를 기다리고 있는 반면에 이 학생은 오로지 저 너머에서 커피를 만들고 있는 또래의 여자아이의 뒷모습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아무런 이유 없이 단지 커피를 기다리는 자신만의 독특한 습관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 남학생의 눈빛이 그런 종류의 평범함을 담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했다. 표정은 약간 멍하고 입은 살짝 해 벌어져서 옅은 미소를 띤 모습이 조금은 어리숙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지금 이 공간의 어떤 사람보다 반짝이며 생기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그녀가 커피를 들고 무덤덤하게 그에게 걸어오기 시작한다. 그녀가 커피를 건네는 순간에도 그는 꿈속을 헤매는 사람처럼 그저 멍하니 그녀의 얼굴만을 바라볼 뿐이다. 커피를 받고도 자리를 뜨지 않는 그가 의아스러웠는지 그녀가 묻는다. 혹시 더 필요한 게 있으신가요? 잠깐의 정적이 흐르고 이제야 꿈에서 깨어난 그가 말한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자신의 일을 위해 돌아서고 그는 테이블로 걸어가면서도 그녀의 얼굴이 잊히지 않는지 자꾸만 혼자서 얼굴을 붉히며 수줍게 웃는다. 나는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속으로 괜한 참견이 하고 싶어진다. 조금만 용기를 내서 아무런 말이라도 걸면 될 것을. 첫눈에 반한 사람을 앞에 두고 뭘 그렇게 망설이는 거야. 하지만 나는 곧 내가 나의 그녀를 처음 만났던 순간이 생각나 너무도 부끄러워졌다. 생각해보면 나는 그 어떤 어린 남자아이보다 더 어리숙했다면 어리숙했지 별반 다를 게 없던 것이다.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도 잊은 채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어쩌다 그녀가 나를 의식하고 슬쩍 쳐다볼 때면 나는 바보처럼 고개를 돌리고 딴청을 피웠다. 언젠가 반드시 말을 걸어야지.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계절도 서서히 바뀌었다. 다행히 그곳은 그녀의 일터였기 때문에 내가 그녀를 찾아오면 언제든 멀리서 바라볼 수는 있었다. 그렇다고 그동안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았던 건 아닌데 지금의 그녀는 그때의 나를 떠올리며 말 한 번 거는 게 그렇게 어려웠냐며 나를 끈질기게 놀려댄다.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봐도 나도 내가 바보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그녀는 내가 그 단 한 번의 말을 걸기 위한 수많은 망설임과 떨림의 시도들을 모른다. 내가 얼마나 많이 그녀의 주변을 서성였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저마치 멀리서 그녀를 바라봤는지, 얼마나 많이 용기 없는 나를 자책하며 괴로워했는지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다. 게다가 첫 만남의 순간에도 얼마나 떨면서 간신히 말을 이어나갔는지도 말이다. 물론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녀는 또다시 거짓말하지 말라며 나를 바보라고 마음껏 놀리겠지만 말이다. 나는 정말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말 한마디도 조차 꺼내기 힘든 사람인데 언젠가는 그녀도 그때의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나는 요즘도 종종 그때를 떠올리면 한없이 맑았던 그녀의 모습이 생각나 지어지는 미소를 막을 수가 없다.
물론 나도 다른 용기 있는 남자들처럼 당당하게 그녀에게 말을 걸 수도 있었다면 좋았을 테지만 그게 지금으로서도 어쩌면 가장 후회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내가 이런 모습의 남자인 걸 어떡하겠나. 앞으로 더 그녀와 밀착된 연애를 하면서 조금은 바보 같았던 나를 보상받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처음 만난 그 순간을 영영 우리의 눈과 마음에 담아둘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세월 앞에서 지치거나 일상이 피로해 권태로워질 때면 그때마다 그 순간을 조용히 떠올리며 다시 한번 서로의 곁에 있는 서로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처음에 내지 못했던 나의 용기를 처음이 지난 지금과 우리의 미래의 순간들을 위해 날마다 조금씩 꺼내 쓰고 싶다. 카페에서 커피를 기다리며 이런 생각이 드는 걸 보면 오늘도 왠지 괜찮은 하루를 보내게 될 것 같다. 저쪽 테이블에 앉아있는 아까 그 남학생은 지금 다른 커피를 만들고 있는 바리스타 그녀가 남몰래 미소 짓고 있다는 걸 알까? 인연이라면 어떻게든 만나서 처음 이때의 순간들을 그들도 영원히 기억하게 되겠지. 말문이 터지다가도 멈칫한다. 내가 지금 꺼내려는 사랑의 말들의 출생에 대해 생각한다. 결국 나의 사랑의 이력으로부터 태어난 그 말들을 얼마 동안 책임질 수 있게 될지 나는 도무지 가늠할 수 없다. 우리가 뱉어낸 사랑의 언어들은 우리의 입에서 태어나 공중을 부유하며 살아간다. 그렇게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주변까지 밀착해서 일종의 보호막을 만들어간다. 사랑의 말들로 만들어진 보호막. 그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고 또 위험하다. 시야가 가려진 그 좁은 곳에서 우리는 서로만을 의지하며 앞으로 걸어간다. 저마치 멀리서 커다란 트럭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보호막 너머를 바라볼 수 없다. 세상에서 가장 튼튼하고 안전할 거라 믿었던 공간이 우리가 또다시 뵙게 되는 이별의 말 한마디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다. 같은 곳에서 출생한 말들이지만 사랑과 이별의 말들은 너무도 극단적이라는 생각을 한다. 이제는 우리가 던져놓은 주인 잃은 사랑의 말들을 조심스레 하나씩 주워 담을 시간이다. 기억조차 희미해진 말들이 미동조차 없이 잿빛이 되어 간신히 우리 곁을 배회한다. 아, 이렇게 무수한 사랑의 말들을 우리는 겁도 없이 꺼내놓기만 했었구나.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더라면, 그랬더라면 우리는 지금처럼 허탈하거나 텅 빈 채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었을까? 말은 결국 할수록 손해라는 말이 나를 또다시 날카롭게 관통하는 순간이다. 우리는 영영 우리가 뱉었던 말들의 포로가 되어 삶을 살아가지만 포로가 되길 자처하지 않은 사랑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주워 담을 수 있다는 각오로 우리는 사랑의 말들을 나눴고 우리가 뱉어낸 그 말들을 이제는 결코 주워 담을 수 없다는 허탈함에 이별의 고통은 커져만 간다. 우리가 버린 사랑과 이별의 말들이 아직도 우리 곁을 배회하고 있다. 관계는 끝이 났어도 한 번 태어난 말들은 미아처럼 여전히 방거리를 배회하며 기억 없이 떠돌고 있다. 사랑과 이별의 말들이란 어쩌면 애초부터 상대방이 아닌 허공에 뿜어놓는 예쁜 비눗방울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달은 신기하게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전달해주곤 한다. 달의 마음을 담아 띄워보낸다는 근사한 표현처럼 달은 실제로 마음의 메신저 역할을 해 사람들에게 감정적인 위안을 주곤 한다. 지금 한국에서 적어도 10시간이나 멀리 떨어진 이곳이지만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저 달과 그녀가 한국에서 바라볼 수 있는 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나는 그녀와 마음으로나마 밀착되는 느낌을 받고는 호련히 따뜻해지고야 마는 것이다.
사실 요즘은 손가락 하나면 금방 누군가에게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시대라지만, 하지만 그렇게 안부가 편리해진 만큼 누군가가 더 소중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무 때나 누군가에게라도 닿을 수 있어졌기 때문에 일상의 안부를 나눌 수 있다는 그 고마움을 그만큼 당연하게 여기게 된 것 같다. 우리의 손에 이 작은 기계가 쥐어주기 전, 그러니까 모든 게 아날로그였던 시절에 다른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마음의 메신저가 되어줬을 것이다. 우리는 기술이 가끔은 우리의 낭만을 방해한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확실하게 감성의 영역이어서 수많은 간절한 소원들을 끌어들인다. 이 순간 모든 사람들이 밤하늘의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기분이 참 묘하다. 게다가 그 사람들이 짓는 표정과 감정들을 생각하면 갑자기 마음의 온도가 변해 나의 피부에 김이 서리는 것만 같다. 하나의 사물이 사람들로부터 아직 남겨진 동심이나 숨겨진 감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건 아무래도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일인 것 같다. 이를테면 다른 애틋함의 기록물이다. 이국의 땅에서, 그리고 이국의 시간이 가진 흐름 속에서 나는 적막하다. 그토록 서구를 동경하면서도 결국은 고국을 그리워하고야 마는 모습이라니. 두 개의 시간을 동시에 살아내는 법은 여전히 내게는 곤혹스럽기만 하다. 낮과 밤이 겹치면 신체 리듬뿐만 아니라 생각과 감정도 생경한 모습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곤 한다. 한 곳에서 낮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가도 문득 밤처럼 감성적으로 변하거나, 밤의 시간에 들어섰을 때도 나처럼 지극히 정신이 명확해져 건조한 밤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나의 몽롱한 온 신경은 깊이 있고 고국으로 향하고 있다. 내가 나고 자란 곳, 나의 삶이 어떻게든 온전히 녹아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 삶에 지쳐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고국을 등지려는 사람들도 결국은 남겨질 사람들 때문에 발걸음을 돌릴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면, 인간은 아무리 고독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한들 결국 인간을 벗어날 수 없는 것 같다. 좀처럼 눈이 내리지 않는 내 고향에도 오늘은 눈이 많이 내렸다고들 하던데, 그곳에 눈에 얽힌 유년 시절의 추억들이 아른거린다. 영원히 봉인된 그 시절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 역시나 시간이 겹치고 공간이 바뀌면 그리움도 곱절이 되는 모양이다. 서비스직에 종사하면서 나에게 찾아온 긍정적인 변화는 이게 직업병이겠지만, 그러니까 그 까칠한 내가 웃는 얼굴이 되어간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나는 내가 인상을 쓰고 있다고 생각될 때에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참 인상이 좋다는 칭찬을 듣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참 알 수 없는 기분이 되곤 한다. 찌푸린 얼굴보다는 물론 웃는 얼굴이 훨씬 긍정적인 모양새가 되는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식적으로 웃는 표정을 짓기란 여간 곤욕스러운 게 아니지 않은가? 그럼에도 자연스러운 미소를 유지하는 게 매뉴얼인 직업을 갖게 된 이후부터는 정말로 분노에 차오를 때가 아니라면 무의식적으로도 부드러운 인상이라는 범위 안에서만 얼굴을, 표정을 바꾸게 된 것 같다. 나는 분명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참 편리한 변화이기도 한데, 이를테면 웃는 얼굴이 된 이후로는 다른 사람들도 나를 웃는 얼굴로 대해줄 때가 많아졌다는 것인데, 말하자면 긍정적인 기회들이 스스로 내게 찾아온다는 것이다. 부끄럽지만 나는 웃는 얼굴은 나약함의 상징이라고 믿었던 시절을 살아왔고, 지금은 그것에 대해 많이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진심과 가식을 떠나서 웃는 얼굴에는 사람을 매료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객관적인 미의 기준을 떠나서 미소를 짓는 사람에게는 인간에 대한 호감이 생긴다. 그 후의 일들은 천차만별이 되겠지만 미소는 우선 사람을 이어주는 매듭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요즘이다. 나로서는 흔치 않은 긍정적인 시각으로서의 깨달음인 것이다. 잘 들으셨나요? 우리가 함께 했던 책은 오수영님의 우리는 서로를 모르고 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편안하시길. 감사합니다.